네,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살면서 제일 제가 힘들었던 그 시기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정말 인생에 제일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탈북을 하기까지 마음을 먹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학교 어린 시절부터 9살 때부터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저한테는 빠른 철이 빨리 들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병이 와서 이렇게 앓다 보니까 오빠들은 이미 먼 데로 결혼식을 해서 갔고 떠났고, 또 언니는 또 여기에서 어디까지 갈 만한 거리라고 할까요? 여기에서 대전 가기만 한 거리? 예, 거기서 살다 보니까 자주 엄마를 못 보게 됐고, 그리고 내 자체가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졸업 당시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그 시기에 지금 졸업하면서 여기서도 면접이 오고 저기서도 면접 보고 막 그럴 때인데,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갑작스럽게 죽겠다고 약을 먹었을 때, 그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엄마가 자식이 7남매, 아빠까지 돌아가셨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막 고난의 시기가 시작되고, 막 밥을 제대로 못 먹이고, 그때만 해도 내 어린 여자 동생하고 남자 동생이 배고프다고 계속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한 엄마는 어느 날 내가 일 갔다가 오니까 약을 수면제 한 100알 정도가 될 거예요. 그 한 통이면. 그래서 그 수면제를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발 늦었으면 우리 엄마는 이 세상에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발 앞서서 오므라 해서 엄마를 구할 수 있었고, 그때 제 대도요 딱 죽기 싶은 생각이더라고요. 우리 엄마 말 맞다나? 진짜 나도 이걸 저걸 다 안 보고 또 죽었으면 좋겠다. 그 어린 나이에도요, 그때 내가 19살, 20살 사회 출발하기 전이니까, 예, 그렇게 되면서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 나도 막 진짜 어린 마음에도 그게 제일 힘들었고, 많이 믿던 엄마가 이렇게 약을 먹고 진짜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니까 그때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저게 힘들면 저런 선택을 했을까, 가슴이 막 터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 막 굶어서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막 진짜 한 집에 막 3명이면 3명이 그대로 죽어서 나가는 시체를 보고, 또 거기서 간도 제대로 안 짜서 간도 짤 형편도 못 돼서 그냥 거적대게다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가져가는 걸 보면서 나도 진짜 죽으면 저런 걸 당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나면서 확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도 막 그때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둘째 오빠가, 그때만 해도 우리 둘째 오빠는 감옥 생활에 가 있었어요. 왜냐면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싸움도 조금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걸려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행편인데,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라는 걸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때 제가 20살이 안 됐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가 없고 남자들이 집 안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오빠 친구들이 그렇게 집을 그렇게 드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20살이 안 됐으니까 그때 진짜 한창 여자로 말하면 꽃필 때죠.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집을 문 닫듯이 달아다니는 거예요. 오빠가 없고 이 남자 손길이 없으니까 맨 여자들이 있고, 그때 남동생이 뭐 11살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없이 보고 계속 이렇게 드나들고, 그리고 일하는 데까지 막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한참은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진짜 여기 오는 사람들을 그때는 나도 바로 사람을 안 봤어요. 왜 저렇게 암만 굶어 죽어도 저렇게 국가를 배반하고 저렇게 가냐, 그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오빠가 이렇게 영양실적으로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 몸 상태를 보는 순간 내가 막 거꾸로 뒤집어질 뻔했어요. 왜냐면 이게
고문을 받았던 자리가 너무나도 상처가 깊은 거예요. 이게 뭐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사람이 개라고 짐승이라고 해도 그렇게 패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얼마를 팼나 진짜 이 어승호각자를 팼다고 하는데요. 그 밧줄을 묶은 상태에서 치다 보니까 밧줄이 막 이게 피에 막 이렇게 한 번 치면 이렇게 사람이 몸을 흔들게 되잖아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밧줄이가 몸에 막 배가지고 피가 막 나서 그게 오래됐으니까 이렇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그때 사람이 머리 발가닥 했어요. 저도 나라가 이런 진짜 인권도 없는 이런 진짜 더러운 나라구나. 그때 막 진짜 사척에서 엄마가 아주 그렇게 됐지, 오빠가 그렇게 돼서 왔지, 또 막 이렇게 막 진짜 내는 또 여자라서 또 남자들이 막 진짜 뭐 일하러 가면 따라오지, 막 열차 타면 막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때는 20살이면 어리잖아요. 근데 제가 남보다 조금 일찍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들처럼 발빠르게 대처를 많이 했어요. 경찰에다도 막 알리고 안 되면 막 이렇게 엄마나 언니나 항상 데리러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니들도 동생들도 어리지만 너무 내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고, 열차마다 저녁 열차마다 이게 엄마가 나오지 않으면 동생이 나오고 동생하고 엄마 같이 나오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열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것들이 나를 없이 보고 지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오빠가 딱 나왔는데 그 다음 이 남자들이 집으로 모으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우리 오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오빠가 또 가만히 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말을 해가지고 우리 오빠가 또 가서 그 남자를 두드려 패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또 다시 범죄가 돼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그 길로 영 못 나왔지요. 영양실절로 그래서 돌아갔는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진짜 많이 내가 상처를 받고 진짜 살았던 게 이게 북한이 아닌가. 근데 그게 옛날 속담이 딱 맞는 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를 닮는다. 그 소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자식이 부모 운명에 따라서 이제 엄마 아버지가 제대로 못 산다든지 덕이 없고 이러면 자식도 덕이 없고, 또 내 낳은 자식이 또 내한테도 하는 것도 덕이 없이 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뭐 자식이 많지 않고 한둘이다 보니까 크게 뭐 기대를 안 하고 살아요. 저도 기대는 안 하지만 어느 정도의 내가 살았을 때 너무 진짜 어린 나이에 너무 진짜 힘들게 살았고, 그때만 해도 진짜 이게 사람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진짜 악울로 나도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한테 자존심이 있으면서도 진짜 그런 남자들 쫓아다님으로 해서 진짜 이게 심정이 가슴이 터지는 것 같고, 막 남자면 진짜 패버리기도 싶은데 또 힘이 없지 않아요. 여자라는 건 남자하고 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쌍소리만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입은 입대로 더러워지고 성질은 성질대로 더러워지고, 이게 그런 세월을 만나서 살다 보니까 독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진짜 여기까지 마음 먹은 거는 진짜 거기서 살기가 싫었어요. 오빠가 당한 일, 그걸 보니까 진짜 이게 사람도 아니고 이것들이 다 짐승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꼭대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절대로 이날 살 수 없다. 그래서 사실은 큰 마음을 먹고 탈북을 했는데, 탈북을 해서 제일 가슴이 후벼치고 후회가 나는 건 뭐냐면, 온 거는 내가 1100번 잘했는데 부모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온 거. 그게가 제일 가슴에, 지금까지도 이미 부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게 제일 가슴에 내려가지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말해서 부모한테 얘기를 했다면 부모가 절대로 가라고는 승인을 안 했을 거예요. 죽어도 같이 죽자고 했죠. 그래서 몰래 해를 간다고 해가지고 도망쳐 왔는데, 오다 보니까 그게 마지막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한의원에서 우리 엄마하고 전화 연결이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엄마는 딸을 생각하다 보니까 절대로 붙잡혀 나오지 말라고. 나오면 너는 죽은 목숨과 같으니까 둘이서 절대로 똘똘 뭉쳐서 제발 붙잡혀만 나오지 말라고. 그 소리를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한국 분들이 자그마한 상처를 받고 아마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내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죽기 싶고 뭐 이렇게 해서 힘들어서 죽기 싶고 이런 데서 자꾸 이렇게 자살 같은 거 충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를 비하면 여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고 열심히만 한다면 돈 같은 거 돈이 그렇게 옥매여서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먹을 것도 훈하고 진짜 입을 것도 훈한데 왜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해서 그렇게 죽음까지 선택을 하는지 저는 내 정도에서는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물론 한국분이 아니라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분들이 목숨을 쉽게 버리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엄마가 딸을 죽이고 15살짜리로 딸을 죽이고 물론 죽일 때까지야 엄마가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었겠지요. 그러니까 딸을 죽이고 목숨을 끊는 그런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터지고요. 제발 한국분들이 돈에 너무 침착을 하지. 물론 돈이 없어 못 산다 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돈에 침착을 해서 내가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이건 또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목숨을 스스로 끊지 마시고요. 자그마하게 내가 어느 정도에서 내가 살 만큼 진짜 먹을 것이 있고 이런 집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겨울에는 눈이 와도요. 집안에서 일할 데가 없어요. 몸 녹일 데가 없어요. 12시간, 8시간을 바깥에서 꽁꽁 얼어서 바람이 쌩쌩쌩쌩 불고 옷도 진짜 겨울 옷도 없고 신발도 없는 데서요. 8시간을 버텨야 돼요. 바깥에서. 그런 걸 생각하면 한국 분들이 얼마나 진짜 이런 행복한 나라인데도 목숨을 스스로 끊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유튜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를 비춰서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자살까지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지 마음을 조금 다스리고요. 그리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바깥에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여자들은.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비 맞는 일이 있어요. 눈이 맞는 일이 있어요. 추워서 일을 못해요.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을 비하면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요. 진짜 인간함은 목숨을 중하게 여기고 사는 날까지 좀 악작스럽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와서 어느 정도는 지금 마음을 비우고 살고 있어요. 왜냐면 돈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도 스트레스 있고 병이 많은 사람이 그 병밖에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어제는 돈에서 일단은 멀리 지금 떨어져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물론 돈이 앞으로는 될지 말지라도 3년까지는 이게 돈이 안 돼요. 유튜브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걸 멀리를 보면서 차근차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지금 좋고요. 북한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가는 정치부하부에 끌려가요. 하지만 여기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거 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자유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로 목숨을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요. 열심히 살면 또 열심히 사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좋은 날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